오늘은 미국이 왜 이란의 드론 기술을 벤치마킹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현대전에서 하늘을 장악하는 주역은 수조 원을 호가하는 스텔스 전투기나 초정밀 미사일이 아닙니다. 최근 전장에서는 신경을 긁는 듯한 소형 엔진 소음이 곧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기괴한 소리를 두고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스쿠터 혹은 악마의 잔디깎기라 부르죠. 과거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을 벌벌 떨게 했던 독일 슈투카 폭격기의 그 악명 높은 비명이 80년의 세월을 건너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의 엔진음으로 부활한 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매우 기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부하던 미군이 정작 이란에 조잡한 드론을 그대로 베끼기 시작했거든요. 최첨단 기술의 정점에선 미국이 도대체 왜 이란의 장난감 수준인 기술에 눈독을 들이게 된 걸까요? 그 이면에는 현대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전략적 굴욕과 잔혹한 경제적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미군이 직면한 뼈아픈 수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최첨단 무기에 자부심을 느꼈던 미 국방부가 갑자기 이란의 저급한 설계도를 참고하기 시작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간담이 서늘할 정도의 독보적인 가성비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무려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억 원에 육박합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하늘에 쏘아 올리는 것과 다름없죠. 반면 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고작 3만 5천 달러, 약 600만 원 수준입니다. 국산 중형 세단 한 대 값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군은 33억 원짜리 방패를 동원해 겨우 600만 원짜리 창을 막아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감이 오시나요? 33억 원짜리 미사일을 발사해 600만 원짜리 드론 하나를 떨어뜨린다면 설령 요격에 성공한다 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군이 완벽하게 참패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적군이 드론 수백 대를 한꺼번에 띄우면 미군은 앉은 자리에서 수천억 원을 허공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건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가성비, 불균형인 셈이죠. 결국 미국은 이 파산 직전의 소모전을 멈추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자신들도 저렴한 창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간 전장의 모든 것을 압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실전을 목격하며 깨달은 거죠. 아무리 날카로운 명검이라도 수만 개의 값싼 송곳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는 이것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미국은 레플리케이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대량의 저가형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항상 1등만 고집하던 모범생이 전교 꼴찌에 기발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충격을 받아 직접 펜을 든 격입니다. 과연 이란은 어떻게 이런 가성비 괴물을 탄생시켰을까요? 그 비결을 이해하려면 이란의 굴곡진 역사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서방 세계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최첨단 군사 부품이나 반도체를 합법적으로 들여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일반적이라면 여기서 포기했겠지만 이란은 오히려 독자적인 혁신을 감행했습니다. 고성능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샤헤드 드론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결정적 계기입니다. 샤헤드의 엔진을 분해해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독일제 민수용 엔진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심지어 중국산 스쿠터용 부품을 섞어 쓰기도 하니까요. 엔진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사실상 잔디깎기나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부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소음은 엄청나게 크고 속도는 느릿느릿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목표물을 타격해 폭발하기만 하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인데 말이죠. 비싼 스포츠카 대신 수천 대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풀어 도로를 마비시키는 전술과 일맥상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첨단 기술의 정밀함 대신 투박한 물량 공세로 승부수를 던지는 방식이라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미군 공학자들이 노획한 이란제 드론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그 안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산 GPS 모듈과 마이크로칩이 가득했거든요. 제재 때문에 못 구한다더니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범용 칩들을 암시장에서 싹쓸이해 무기에 박아넣은 것이죠. 겉모습은 이란산이지만 그 심장은 미국 기술인 셈입니다. 공급망 통제에 실패한 미국의 뒤통수를 자국의 기술이 직접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나를 가장 잘하는 내부의 기술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이번에도 입증된 셈이네요. 이란은 그렇게 서방의 기술을 활용해 싹쓸이의 무기에 박아놓은 겁니다.
겉대기는 이안산이지만 심장은 미국 기술인 셈이죠. 공급망 통제에 실패한 미국의 뒤통수를 자신들의 기술이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가장 강력한 적은 나를 가장 잘하는 내부의 기술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이번에도 증명된 셈이네요. 이란은 그렇게 서방의 기술을 극강의 가성비와 치명적인 파괴력을 갖춘 무기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미군이 제작한 카피판 루카스 로카스 드론을 살펴보죠. 미국은 단순히 이란의 기술을 베낀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서구권의 정밀, 타격 기술을 이식했습니다. 겉모습만 봐선 3.5 길이의 삼각형 날개를 지닌 이란제 샤헤드와 쌍둥이처럼 흡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시중에서 흔히 구하는 범용 GPS를 쓴 이란제와 달리 미군의 루카스는 적의 재밍에도 굴하지 않는 군 전용 M코드 GPS를 탑재했죠. 외형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되 핵심 성능은 확실한 정밀도를 지향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란제 드론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수제 버거라면 미국의 루카스는 대량 생산 공정으로 품질을 평준화한 고성능 프랜차이즈 버거와 같습니다. 탄소 섬유 소재로 기체를 제작해 경량화와 내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죠. 그러면서도 가격대는 이란제와 비슷한 35,000달러 선을 맞추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높고 규제가 까다로운 미국 내 환경에서 이런 단가를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과 협력해 생산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미군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단순히 드론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전쟁에 판도가 누가 더 비싼 무기를 가졌나 해서 누가 더 저비용으로 적을 파괴하나로 옮겨갔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루카스는 800km를 날아가 목표물을 향해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치명적인 급강하 공격이 가능합니다. 탱크에 두꺼운 철판도 단숨에 뚫어버릴 탄두를 장착했으니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왜 80년 전 방식이나 다름없는 프로펠러 드론에 이토록 집착하는지 말이죠. 그 해답은 현대전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 바로 자본의 논리에 있습니다. 이 현상을 파고들면 우리는 전쟁의 민주화라는 섬뜩한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 강대국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정밀 타격 능력이 이제는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수조원대 인공위성과 미사일이 있어야 가능했던 일을 이제는 중형차 한 대 값의 드론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본이 부족한 무장 조직조차 강대국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창을 갖게 된 셈인데 이건 정말 엄청난 변곡점입니다. 혹시 이 드론들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나 이는 사실 우리의 세금, 즉 경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비싼 무기가 소진될수록 각국의 국방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저가형 드론의 등장이 예산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죠. 고가의 요격 미사일이 바닥날수록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가성비라는 명목 아래 우리의 소중한 혈세가 전장에서 순식간에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제, 드론이 불러온 나비 효과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기술을 차용했다는 사실은 단지 새로운 무기 개발을 넘어섭니다. 현대전의 슬픈 자화상이자 첨단 기술 만능주의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가장 예리한 칼날보다 더 많은 칼을 쥔 쪽이 승리한다는 냉정한 통계적 진실이 다시 전장에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과학 대결을 넘어 경제와 물량전의 소모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변화가 향후 세계 정세에 끼칠 영향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알던 기존 전쟁의 패러다임은 영원히 종말을 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낼 시점입니다. 미군의 이러한 행보는 우리에게 중대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양은 그 자체로 질적인 변화를 낳는다는 격언이 현대전쟁에서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능적인 AI와 고가 장비를 갖춰도 하늘을 메우는 수만 대의 저가 드론 앞에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런 뼈아픈 현실을 수용하고 스스로 지뢰 시대에서 양의 시대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퇴보가 아닌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무기가 저가형으로 바뀌는 건가? 물론 아닙니다. 여전히
항공모함이나 스텔스기 같은 전략 자산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대목은 그러한 고가 무기를 지원하고 때로는 대신할 소모성 무기들이 전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루카스 드론 같은 무기 체계들이 전쟁의 주역으로 떠오른 이유죠. 때로는 대신할 수 있는 소모성 무기들이 전쟁의 주역으로 급부상했다는 사실입니다. 루카스 드론 같은 무기들은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형을 인식해 경로를 찾아내는 디지털 영상 대조 항법 같은 최첨단 기능까지 탑재했죠. 과거에는 수십억 대 미사일에나 적용되던 고도의 기술이 이제는 일회성 소모품인 드론에 쓰이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속도의 발전이라 할 만합니다. 대본을 쓰던 중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우리가 흔히 기술의 진보라 여겼던 것들이 도리어 가장 원초적이고 투박한 형태로 되돌아올 때 훨씬 더 위협적인 파괴력을 지닌다는 점 말이죠. 이란의 드론은 조악해 보였지만 실전에서는 강력했고 미국은 그 단순함 속에 감춰진 핵심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결국 미군이 이란의 방식을 모방한 까닭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은 화려한 기술력을 과시하는 쇼가 아니라 누가 더 긴 시간 동안 버텨낼 수 있는 지구력을 갖췄느냐의 승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33억 원짜리 미사일 한 발과 3천만 원짜리 드론 100대 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